따뜻한 라디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오늘 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발입니다. 발. 예, 두 발로 걷게 된 뒤로 사람은 손이 자유로워졌고 손이 자유로워지자 복잡하고 정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뇌기능도 점차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발은 고달파졌죠.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혼자서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만약 발이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손, 우리의 뇌, 지금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리 보면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부위, 바로 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잠드시기 전에 발 한번 만져주시죠. 깨끗이 씻고 꾹꾹 눌러주고 살살 문질러주면서 응원해 줍시다. 오늘 수고 많았어. 고마워. 내일도 잘 부탁해. 이렇게 말이죠.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6번째 방송. 당신의 발 편안합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사 돋보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시민 DJ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참여당 서울 송파구 전 위원장 성기청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뉴타운 문제하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몇 군데나 뉴타운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뭐 한 수십 개?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에는 241개 지역이 있고 경기에는 23개 지구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의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안양의 안양 뉴타운 문제하고 군포의 금정 뉴타운, 그다음에 평택의 안정 뉴타운 등이 지구 지정이 취소되었고 오산 지구도 찬성률 70%는 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소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과 김포 양국 지역 동안 같은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는데 서울은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문제점들은 계속 확산일로에 있다. 서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사는 곳도 송파인데요. 권역이 5개 권역이 거마천에 진행되어 있습니다. 근데 2, 4권역은 관리지역이 돼 있고 1, 3, 5구역은 조합이 설립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갈수록 반대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도 늘고 있고 그게 조직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서울의 어느 지역이나 좀 마찬가지 추세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로 좀 변화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1억 5천만 원 주고 권리금 주고 이제 상가를 얻었는데 8천만 원 받고 나가라고 하니까 납득이 가겠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속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모든 특히 야당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은 이 뉴타운 지역을 지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발을 빼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명박 대통령 사업인데요.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지역은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원래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택, 교육, 환경 문제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었는데, 10년 넘도록 지금 안 돼 있어요. 241개 지역 중에서 19개 지역, 7.9%만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공원용지, 도로, 뭐 이런 용지, 공공용지를 다 주민들이 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재정착률이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10에서 17% 정도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10년 가까이 끌다 보니까 재정권에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관하고 놔둬야 될지 DJ님이 볼 때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예, 저도 참 헌법 소원적 재산권 문제나 이런 것도 헌법 소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 그 다음에 공영 개발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참여당 정책위원회에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자, 무상급식 이야기.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좀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을 내팽개치고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서울시당 차원의 문제라고 방관하다가요. 최근 적극 지원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가 15일 날 열렸죠. 황우리 원내대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은 적극 지지하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방관해서 적극 지원 쪽으로 선회한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 뽑힌 당 지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당은 중도 좌파로 가서는 안 되고 중도 우파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레임덕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두 다 한나라당 정리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 한나라당 당사만 빼고 사방에 다 어리들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지금도 아직도 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 우려스럽습니다. 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명한 사람은 81만 5천여 명이 되고요. 그게 67%는 54만여 명이 유효한 서명으로 서울시와 복지플랜 추방연대가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은 33%인 13만 4천여 명이 대리 서명을 했거나 주민번호 도용으로 드러나 원천무효라 주장하면서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 양측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곧 예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교육 문제를 왜 그 주민투표를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한 가지 더 잠깐만 멘트를 더 드리면 이명박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서울시장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서울 시민으로서. 그리고 특히 자기 사업인 학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돈이 없어서 언론에 대고 막 돈이 없어서 다 삭감됐다고 떠들어대는데 알고 봤더니 195억 원하고 97억 원 증액됐더라고요. 예. 거짓말까지 잘합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 돈 쓰지 말고 국민열세 128억 들여가고 선거할 생각 말고 제대로 시장이나 좀 잘했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이나가 아니고 서울시장을. 네. 서울시장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분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예, 오늘 시사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 돋보기 성기청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오늘은 이 장애인 기업의 사장님, 대표님이신데요. 보통 장애인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장애인들이 우리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경기도 북파주에 가면 구두 만드는 풍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청각장애인들이 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사장님은 또 시각장애인이세요. 우리 구두 만드는 풍경 유석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유석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어요? 이보다 더 험한 길을 가는데 여기 오는 데는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구두 만드는 풍경. 네.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회사 소개 우선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청각장애인들이 만드는 구두 회사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소리는 없지만
기계도 돌아가고 망치 소리도 나고 그래서 하나의 작품처럼 구두가 만들어져서 이름이 구두 만드는 풍경이고 지난해 12월 22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구두 시장에 도전장을 낸 멋진 기업입니다. 예. 뭐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작년 매출액이 얼마나? 작년에는 많이 못 벌었습니다. 1억 6천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요. 예. 그 신생 기업치고 망하지 않고 잘 버틴 거라 저희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직원이 7분 정도 되시나요? 네, 7명입니다. 예, 최소한 7억 정도는 매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꿈속에 다 담겨져 있고 예. 7억의 10배 정도는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고용도 좀 창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구두 만드는 풍경은 다음 카페에 이 카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예, 뭐 회원이 많습니까? 지금 그렇게 대표님 팔로워에 비하면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두 만드는 풍경을 사랑해주는 분들이 애착을 갖고 한 식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에서 만드는 구두가 네. 이제 브랜드 이름이 AGIO, 아지오인데요. 네. 이게 어느 나라 말이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게 이탈리아 말입니다. 편안, 안락,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까 그 오프닝 멘트에서도 이제 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발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되게 많은데 우리 상체나 내장의 웰빙을 많이 말하지만 발에 대한 그 웰빙을 요즘 빼먹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틈새를 파고든 겁니다. 이 아지오를 신으면 편안하고 안락해진다. 이런 뜻을 담고 저희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발을 편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에서 아지오라는 이름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우리 유석영 대표님은 네. 이제 시각장애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안 지가 한 25년 돼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네. 광명시의 그 어느 장애인이 편지를 써서 같이 방문을 했었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똑똑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예. 사방에 편지를 보냈는데 저는 우리 유 대표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다 뿌리쳤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집을 저랑 함께 가서 그의 비전을 들어주고 그 십여 년 동안 그 뒤를 잘 봐줘서 그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지금도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참 옛날 일인데 네네. 그때 기억해 보면 우리 유석영 대표께서는 당시 CBS 기독교 그랬었죠. 방송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네. 리포터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걸로 제가.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리포터부터 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님이 저를 찾아주셨고 같이 그때 걸어가면서 많이 얘기도 했고 또. 근데 그때만 해도 눈이 그럼요. 괜찮으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제 그 미모를 가진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정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감각으로 마음으로 봅니다. 요새. 아하. 네네. 예,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회사 안에서 회사 네. 대표신데 우리 이제 일하는 직원들은 다 이제 청각장애인이시고 네네. 우리 이 유석영 대표님은 또 시각장애인이신데 네. 서로 소통은 어떻게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말이 통해도 사람이 그 마음이 안 통하면 굉장히 그 오해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못 보고 그 사람들은 못 들어도 중간에 수화 통역사가 있으면 일정의 서로 이제 통화가 되는데 예. 일반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을 보고 믿질 않아요. 청각장애인들이 잘. 아하. 그러나 저는 이미 안 보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아주 잘 믿고 잘 따라옵니다. 아주. 예. 훨씬 소통이 매끄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발 사실 제가 이 아지오 구두 모델인데요. 네네. 저하고 이제 우리 가수 서유석 서유석 선생님하고 둘이 그때 사진 찍었던 기억도 나고, 네. 예, 개업식 할 때, 개업 행사할 때 같이 네. 갔던 기억도 납니다. 좀 신통치 않은 구두 모델 때문에 판매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아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신발을 오늘은 네. 예, 그 신발 신고 부산 2차 희망버스 갔다가 저녁날 밤새 빗쫄딱 맞아서 네. 아직 말리느라고 못 신고 나오고 오늘은 다른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발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처음 신었을 때 뒤가 까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네네. 이 아지오 구두에 이 발을 편하게 해주는 특별한 이유.
한 땀 한 땀 아마 손으로 그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계가 거칠게 간 것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또 그리고 가장 발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만질 것을 두 번 손을 댈 것을 서너 번 정도 다듬어서 만드는 구두이기 때문에 신발하고 발이 친해지는 시간을 최대한 좁힌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어도 매우 편하고 그리고 발에 그 땀이 차지 않도록 속에도 가죽을 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발입니다. 예. 그 대표님은 그 모델 하시고 좋은 신발을 그 제가 그 모델료로 드렸는데 예. 그 물속에다 빠뜨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 제가 물속에 빠뜨린 거는 제가 사서 신은 거고요. 그러죠. 예, 그때 모델료로 한 켤 해주신 거는 그 약간 여름 거라 네. 지금 꺼내 신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밝은색 옷을 입었을 때 제가 신고요. 네. 이제 좀 제대로 된 정장 차림할 때는 제가 또 까만 거 신고 그렇습니다. 이 난초가 좋은 난초일수록 기르기 어렵듯이 예. 좋은 구두일수록 물에 젖거나 이러면 훨씬 더 쉽게 망가집니다. 제가 듣기로 네네. 이제 최초의 구매자 네. 수녀님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구두를 만들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광명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녀님이 우리 수녀님들이 아침에 신발을 신으면 점심 먹을 때 아니면 잠잘 때나 벗는데 무릎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다. 우리 신발을 좀 만들어다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줄게. 문을 열자마자 그런 주문을 받고 나서 가슴이 좀 설레었지요. 예. 그분들의 이제 그 수녀원이 공주에 있습니다. 예. 첩첩산중에 있더라고요. 2010년도 겨울 많이 추웠습니다. 산 넘어 물 건너서 거기를 갔지요. 갔더니 수녀님들이 신발을 6켤레 정도 내놓으시더라고요. 네. 왜 내놓으시나 했더니 이 신발은 굽이 너무 높다. 어허. 이 신발은 볼이 너무 좁다. 이 신발은 너무 딱딱하다. 이 신발은 미끄러진다. 이 6켤레가 가진 단점을 다 보완해서 신발을 만들어 달라. 야, 처음에 갈 때는 막 룰루랄라 하고 갔었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 직원들이 실망을 해 있더라고요. 오면서 제가 달랬죠. 우리가 나중에 기술이 좋아지면 수녀님들 신발을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품에 도전하려면 이런 신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추상과 현실은 다르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우리 들어가자. 아닙니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신발을 5번 정도 공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퇴짜 맞았어요? 네, 틀렸다고 또 틀렸다고 더 잘하라고. 근데 6번째 그것을 성공했습니다. 예. 그 수녀님들이 한꺼번에 300켤레를 사주셨는데 그보다 재미있는 것은 그 신발을 만들 때 한 50켤레를 더 만들어놔서 진열을 했는데 50대 여성분이 와서 신어보시고 야, 이런 신발이 어딨냐. 평소에 허리 수술을 해서 구두를 받쳐 신는 신발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좋다. 이 신발을 효도화로 해라.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신발이 효도화가 돼서 지금 백화점에서도 아주 완성도가 높은 신발로 많은 분들에게 아주 잘 팔리고 있는 신발입니다. 우리 수녀님들한테서 비롯된 신발이 중노년 여성들을 위한 효도화. 그러면 혼납니다. 중노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모든 여성. 모든 여성을. 그래서 수녀님들이 저희들을 명품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인들이십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늘 감사하고 있고 우리 구두 만드는 풍경의 전설 속에 그 이야기는 계속 될 겁니다. 예, 일종의 국가로 치면 개국 설화에 해당되는. 네네네. 지금 참여당 홈페이지 방송창에요. 솔바람 향기님 구두 만드는 풍경 이름이 참 멋이 넘치네요. 흑마당님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시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서툰키스님 자주 올려주시는데 방금 카페 가입했는데요. 다음에 신발 살 때는 아지오 한 켤레 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창에서도요. 예, TTLSG님 구두 만드는 풍경 예, 구두 너무 좋아요. 부모님 선물로 강추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까다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보통 보면 이제 장애인들이 만든 어떤 생산품 이것이 이제 좋은 뜻으로 소비자들이 좀 구입해달라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구두 만드는 풍경의 아지오 구두의
한해서는 그런 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품질에 관해서 그것을 제일 우려했고, 그 구두 만드는 풍경 만들 때 장애인 생산품이 질이 아직 인정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구두 시장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마라. 이런 만류가 참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CBS에서 그 방송 활동을 할 때 대기업에서 청각장애인들이 구두를 만든 거를 20년 전에 목격을 했거든요. 아, 대기업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공장의 그 여러 가지 규모가 이런 것들이 인건비가 높아지고 그 채산성이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다 중국으로 나가버려서 아하. 청각장애인들이 그 실직을, 일자리를 잃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집중력을 여기다가 투입하면 정말 멋진 그 승부가 한번 일어나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사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장애인들을 더 사회 속에 한 구석으로 몰 것 같아서 정말 명품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신어본 분들이 그래서 아주 좀 저명하신 분들에게 많이 신어보게 하고 예. 일부러 가서 제가 머리 뒤밀고 가서 예. 강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시 신어보시고 재구매 일어나서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백화점의 진입은 우리 장애인 생산품으로는 최초일 것 같습니다. 어디 백화점에 진입했습니까? 신세계 백화점에 요번에 6월 21일 날 공식으로 신세계 몰에 온라인 쇼핑몰. 네, 예.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이 앞으로 장애인들이 질 좋은 생산품을 만드는 하나의 활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입점하는 것도 큰 일이었지만 앞으로 이것을 잘 지켜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오히려 더 그 마지막 공정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더 그래서 훨씬 더 품질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 부분하고 많이 차별화가 돼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 구두 만드는 풍경 회사의 리더는 우리 유석영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우리 유석영 대표께서는 이제 구두 만드는 기술자는 아니시잖아요. 뭘 만듭니다. 저만 못 도대체 만듭니다. 예, 어떤 분이 이 청각장애인 직원들을 이끌고 기술적인 어떤 진전 또는 기술적인 완벽함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시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그 모터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청각장애인들이 그 잘할 수 있도록 40여 년 그 구두만 만드시는 분이 그분들에게 꼼꼼하게 기술을 좀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분 성함을 말씀하셔도 될까요? 말하지 말래요. 그래요? 자꾸 매스컴을 너무 많이 탔다고. 그럼 성씨만 P. P.C. 네. 예, 40년 의 구두 장인 P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신다. 그분이 이제 구두만 만들 줄 알았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별로 이렇게 이제 하도 이 소문이 많이 나서 알려지면서부터는 그냥 구두만 만들겠노라.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이제 숨 좀 쉬어야겠는데 네. 그 전에 마지막 그 중간 질문 하나만. 지난번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 입점했을 때 네. 신세계몰에 제가 이제 또 제가 뭐 구두 모델이고 그러니까 제 트윗에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분이 걱정을 주셨어요. 그거 하면 신세계가 돈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요즘 수수료 엄청 비싸다던데 재벌들 좋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신세계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한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런 걱정 혹시 하시는 분들. 아마도 신세계가 우리를 파트너로 선택할 때는 잘 만들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거고 신세계에서도 정말 이제 사회에 따뜻한 일을 해보자고 시작한 일이에요. 예. 수수료도 아주 작게 받고 모든 그 제품의 사진들 이런 것들도 신세계에서 다 장만을 해주셨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구두를 신세계에서 사면 백화점만 좋은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신세계가 파트너는 파트너되 오히려 우리를 이제 잘 그 동반해서 등에 업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구두 만드는 풍경과 신세계 백화점이 상생하는 사업으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따뜻한 라디오는 방송 규제가 없습니다. 뭐 직간접 광고 다 네. 자유롭게 열려 있어서요. 제가 광고 모델 잘 못해서 구두를 아직 많이 못 팔았으니까 이 기회에 제가 한번 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광고하고 나서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깐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려면 배경음악도 깔아야 되는데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모델이다. 유시민입니다. 아지요.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보여주기도 그렇고. 아지요. 당신의 편안한 발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별을 주면 별이 5개입니다. 뭐 좀 괜찮았습니까? 아, 장수돌침대 최창원 회장님이랑 손오직품의 김영식 회장님이 울고 가겠습니다. 아, 예. 네네. 자, 쉬어가기 전에 지금 예, 방송 듣다가 관심을 가지셔서 구입하고 싶은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구입할 수 있죠? 아, 신세계 백화점을 들어가십시오. 아, 예. 들어가시면 그 신세계 몰에 그 아지오를 치시면 바로 그 팝업에 뜹니다. 예. 그래서 신별 보시고 그게 맞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면 금방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AGIO 치시면 됩니다. 자, 유수경 대표께서 신청해 주신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이번 주에 만난 사람 구두 만드는 풍경 유석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당 홈페이지 방송창에 솔바람 향기님이 아지오 구두 신는 사람끼리 번개 한번 하자는데요.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프리카 방송창에 가로등 기억들님 왠지 별을 드려야 할 짠한 광고라고 멘트 주셨고요. 예, 아프리카 방송창 통해서 별풍선 마구마구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유석영 대표님 이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시력을 잃어오셔서 지금은 1급 시각장애인이신데 그동안에 이제 라디오 리포터, 휴먼 르포 제작 같은 방송 활동도 하시고 또 구두 만드는 풍경 이전에 장애인들이 이 가구 제조하는 업체 일금터 네. 거기도 하셨고 또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으로도 또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다방면의 활동을 하시는데 이 장애가 없는 사람도 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으셔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활동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일을 못하니까 여러 개를 하나 봐요. 언제 한 곳에 퇴출당하면 예. 바로 다른 곳에 옮겨가기 위해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좀 더 있고 그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인상을 쓰는지 안 쓰는지 요새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저는 일방통행해서 그냥 막 가자고 그러고 밀고 가고. 예. 그래서 일을 벌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됐는데 그 실속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데요. 예. 저도 이제 복지부 일을 해봐서 네. 이게 이제 장애인들이 정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또 생기고 끝이 없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뭐랄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 네. 또 충분히 기회만 주면 나름의 이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려나 이런 이제 기회균 등 이런 네. 점에서 이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가 장애인들의 삶과 관련해서 이런 점을 좀 중점을 두어서 살피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재활이라는 단어를 장애인들에게 쓰면 그건 영원히 계속 국가는 해줘야 되고 장애인은 받아야 되고 또 국가는 따로 가고 장애인은 소외되고 이렇습니다. 자립이라는 단어를 써보면 제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라디오 CBS에서 11년을 일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KBS에서 방송도 하고요. 예. KBS 3라디오. 네, 3라디오 방송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이 장애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잘 채워만 주면은 충분히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 다 줄 것처럼 여러 가지 장밋빛 얘기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주는 것은 아주 최적의 서비스를 하면서 나가면 국가와 장애인 사이에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예. 문제는 더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손을 잡고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결정한 것이 지역사회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회가 다듬어준다면 그 일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자립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를 좀 보라. 지금 아주 배는 거 없이 잘 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되는 일 없어도 잘 살고 계시다. 네, 아주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렇게 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뭐 큰 공약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인디펜던트, 즉 다 자립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요. 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정하원 의원이라고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도 같이 하고 또 제가 장관할 때 위원으로 계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시는데 바다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눈도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낚시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보이는 게 없어서 큰 고기를 잘 낚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바다 낚시 가면 제가 큰 거 잡아요. 고기들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사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주 30cm가 넘은 거 잡아요. 그거 잡고 한 일주일 팔이 안 올라가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구두 만드는 풍경 작업장이 있는 근처에 큰 저수지 있잖아요. 직천 저수지도 있고. 거기 가서 뭐 낚시도 하신다고. 네. 근데 거기 가면 맨 그 잉어 있잖아요. 거기서 키우는 잉어만 잡고 붕어는 잘 안 낚이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는 향어 같은 것들은 오래 방문한 다음에 자연 속에서 살아서 꽤 괜찮을걸요? 그 회 떠먹으면 맛있습니다. 향어. 그래서 왕왕 그러기도 하는데 요새 구두 만드는 풍경 하면서는 직천 저수지 안 가본 지가 꽤 됐습니다. 네네. 그만큼 일이 바쁘시다. 앞으로 더 바빠지셔야 좋겠죠? 아무래도요. 정말 눈 뜨면 또 잠잘 시간은 차에서 자고 막 이래야 좀 날개 돋치듯이 팔려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두회사 구두 만드는 풍경의 이 브랜드 아지오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구두회사 사장님으로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좀. 정말 오래 살고 싶고 또 건강하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성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발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똑같은 발이 없더라고요. 다 다르고 또 발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으면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꼭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발에 문제가 있다면 아지오의 문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이왕에 신는 신발이라면 저희 품질 괜찮습니다. 신으십시오. 그래서 온 국민이 아지오를 신는 그날까지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정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참여당 홈페이지 방송창에 이거 읽기가 곤란한 철자인데 위시 땡땡님 재활이 아니라 자립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아프리카 방송창에 유뜨랑님, 유석영 대표님, 천철살인 후후 이렇게 주셨는데 아마 물고기가 사람 사는 사회보다 더 장애인 배려를 잘한다는 말씀에 대한 논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지오라는 브랜드의 구두를 만드는 구두 만드는 풍경 대표로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발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발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아지오를 찾으시라는 정말 별을 많이 드리고 싶은 짠한 광고를 주셨습니다. 우리 유석영 원장님이시고 대표님이신데 시도 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작시 한 편을 낭송해 주십사 청을 드렸는데 부끄러워서 못 하신다고 저보고 대신하라고 계속 그러셔서 지금 시간 관계상 생방송에 설득을 더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대신 잘 못 읽지만 낭송하도록 제가 박수는 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바램 유석영 오늘 하나가 밤 지나면 둘 되게 하시고 둘이 많아져 큰 힘 되게 하소서. 따로 여러 개 아닌 닮은 모두가 되어 날마다 알토란 같은 꿈
키워가게 하소서. 어둠이 적어 기울지 않도록 서로 보태주며 많이 가지기 전에 먼저 나누게 하소서. 좋은 뜻 나무처럼 늘 자라게 물을 주어서 그것이 온 무리에 즐거움 주는 힘이 되게 하소서. 처음의 기쁜 마음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언제나 맺음은 사랑의 꽃으로 활짝 피게 하소서. 다음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 물어올 때 이곳에 서 있는 멋진 우리라 말하게 하소서. 착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찾으면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소서. 네. 아, 예, 정말. 뭐, 아마추어 시라고, 잡문 같은 거라고 읽기가 부끄럽다고 하시는데, 정말, 예, 좀, 마음에 좀 따뜻하게 남죠. 오늘 따뜻한 라디오에 제일 딱 들어맞는 초대 손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예, 뭐, 저희, 예, 융통성 있는 인터넷 방송이지만, 그래도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는 불가능이 아니라 불편함이라고도 하죠. 진짜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장애라는 불편함을 불가능으로 내모는 사회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애가 단지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누구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유석영 대표님 오늘 긴 시간 멀리 오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두 많이 팔아서 방송국 하나 예쁘게 지어드릴게요. 너무 연약하니까요. 제가 성공하기를 기대해 주시죠. 방송국 꼭 네.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 보이신다더니 다 보셨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전화 연결 준비하는 동안 음악 한 곡 듣죠. 꽃다지의 주문. 예,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생생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현장 속으로 코너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분이 징계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해고를 결정한 징계위원회에 가해자가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예, 이런 느낌 드실 텐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어떤 여성 노동자의 사연입니다. 실제로 예, 가해자가 징계위원이 되어서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직접 나오시기가 어려워서 예, 피해자의 대리인을 오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수정님.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잠깐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우선, 피해자가 못 나오시고, 대리인이 나오셨는데, 우리 권수정님 어떻게 해서 대리인으로 하시게 됐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현해하청 지회의 조합원이고요. 네. 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건을 노동조합에 제보한 이후에 아무래도 이게 성희롱 사건이다 보니까 반복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어떤 이제 행위를 당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네. 피해자분이 직접 얘기하시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노조에서 대리인을 맡고 있고요. 권수정입니다. 네, 우리 권수정님은 이제 금속노조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지회의 활동가로 우리가 예.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예, 이 사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다 이런 느낌을 제3자에겐 주는 사건인데요. 우선 네. 사건 개요를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피해자분은 1997년부터 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안에서 소녀타와 그랜저가 만들어지면 검사하는 일을 했던 하청 여성 노동자이고요. 소위 사내 하청. 그렇죠. 네. 예. 2008년부터 이제 조장하고 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소장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보다 8살이 어린데요. 피해자분은 46이고 어린데. 사건 당시에. 예. 근데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호칭이 다 야였습니다. 야. 야, 일 좀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인데 술을 먹으면 뭐 야 이년아 이리 와봐.
이런 욕설은 기본이고, 일을 할 때 평소에 이제 발로 엉덩이를 차고 가고, 말을 할 때는 어깨를 주무르고, 그리고 뭐 다른 관리자들이랑 이제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는 뭐 이제 피해자 이름을 막 들먹거리면서 한번 줄 때가 됐는데 안 준다. 그리고 뭐 술 먹고 밤에 전화해서 니네 집에 가서 자고 싶다. 뭐 이런 일이 숱하게 있었고요. 네. 조장의 경우에는 이제 좋아한다, 사랑한다 문자 보내고, 뭐 우리 둘이 여관 가서 자도 너랑 나랑만 있다면 누가 알겠냐. 뭐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예. 반복해서 일어났던 거죠. 아하. 전형적으로 지금 이른바 형법상 범죄가 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건이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예, 형법상 성희롱이 되죠. 예. 그러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그런 성희롱, 로 인한 피해를 당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참은 거죠, 그냥. 뭐, 대응이랄 게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그냥 했었고요. 그런데 네. 이제 2년 정도를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조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소장이 하룻밤에 3번이나 전화해가지고, 이제 니네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이런 말 했던 거를 3번째 당할 때 이제 녹취를 한 거죠. 그리고는 너무 억울하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억울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 한 분한테 얘기를 한 거고, 하소연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입소문이 난 건지 어쩐 건지 회사 안에서 공론화되니까, 인사위원회를 회사가 이제 2009년 말에 12월에 열은 거고요. 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거죠. 이 피해자가. 근데 이 피해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공식적인. 공식적인 이유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고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게 딱 통보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없고요.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런 건 없고, 다만 이제 인사위원회 들어갔을 당시에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서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왜 징계되어야 되냐.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인사위원회 의장이 가해자 중 한 사람인 소장이었는데, 좋아한다, 사랑한다 문자 메시지 받은 걸 주변에 있는 동료에게 보여준 것이 잘못이다. 그런 답변을 들은 거죠. 그러면,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면, 피해자는, 그러면 그 이후에,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당한 건 없겠죠. 가해자는. 조장만, 그러니까 가해자가 2사람이잖아요. 네. 소장은 인사위원회 의장이었으니까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조장은 피해자랑 같이 똑같은 이제 정직 6개월이다가 피해자가 재심을 너무 억울해서 재심을 요청했더니 감봉 3개월로 낮추어진 사실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참았어요, 피해자는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계속 참았는데, 참다가 이제 도저히 저는 밤에 잠도 안 오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신경정신과 치료받고 이러다 보니까 억울해서 2010년 이제 작년 8월에 산하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거고요. 아하. 이거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사건을 제보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듣기도 너무 이제 이게 뭐 말이 안 되니까 9월 3일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냈죠. 네. 그랬더니 9월 20일날 회사에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번에는 해고된 거죠. 해고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당해고 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인권위원회 진정되고 이제 9월 20일날 해고됐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4일날 그 금약물류 업체가 폐업이 됩니다. 사장이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성진기업이라는 데로 이제 사장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이제 가해자 조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고용이 승계되었거든요. 예. 법적인 대응은 왜 못하냐면요. 노동부에 이제 부당해고 구조 신청이나 이런 걸 내면 기각이 돼요. 예.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갑이 없어지는 거죠, 회사가. 네. 무조건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직할 곳이 없는 거죠. 아하. 지금 저도 이제 사전에 자료를 좀 보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진행이 되는 동안
우리 현재 이제 제조업체의 이른바 사내하청이라는 비정규직 제도, 이 네, 제도 이틀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 제기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하청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부터 14년을 현대자동차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예. 이 여성 노동자가. 예. 그러면 최소한 현대자동차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제 저희는 주장하는 거고요. 그렇지 예.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 그랜저하고 문제는 뭐냐면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그랜저하고 소나타 예. 부가가치도 높은 차를 예. 만들어 온 거죠. 예. 지금도 그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하청 노동자들에 의해서.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한 것이 맞다라고 1월 달에 국가인권의 결정이 나와요. 예. 이것이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 맞고, 그리고 성희롱을 알았을 때 회사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것이 맞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현대자동차는 자기네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예. 거예요. 다른 회사 직원이라 이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거죠. 현대차 본사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 일이 아니고 다른 회사 일인데 왜 우리 보고 그러느냐?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피해자가 그동안에 검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만든 차는 현대차잖아요. 그렇죠. 소나타하고 그랜저, 예. 심지어는 자부심도 있으세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예. 처음 본격 생산된 게 97년부터거든요. 네. 예, 피해자분은 그때부터 자기가 고용돼서 일해서 자기가 창립 멤버라고 이제 예.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죠. 아하.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 피해자는 지금 원래 회사는 사라져버렸고 그 사람들은 가해자들은 그냥 일하고 있고 그 회사 이름은 바뀌었고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부나 뭐 가도 이 현행 법으로는 이 간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이런 부당한 해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중단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네. 여기서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희롱이 맞다고 판정이 났는데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럼 현대자동차 안에서 일하는 하청 여성 노동자는 누구나 다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 어허. 관일자가 몸을 달라면 줘야 되고 야인녀나 이렇게 불러도 참아야 되고 그렇게는 저희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피해자도 너무 억울해서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와 예. 청계광장에서 농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예. 네, 요거는 이제 원직복지 피해자에 대한 원직복지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예. 요구하고 있고요. 예.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하청 여성 노동자가 가진 거 없고 뭐 힘이 없고 아무리 현대자동차가 힘이 세다 해도 현장에서 계속 고용되기 위해서 성희롱 당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성을 국가인 여성가족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면서 예. 하고 있는데 딱히 진척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혹시 이 가해자 두 사람에 대한 이제 형사고소나 이런 법적 절차도 혹시 취하셨습니까? 예,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희롱 그 자체보다 이 경우는 성희롱을 인지한 사용주, 예. 하청업체 사장이 그걸 인지했으면 마땅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재발을 박제하고. 근데 이제 그런 마땅한 법적으로도 나와 있는 절차들을 밟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용상의 불이익인 준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해서 지금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원적으로 어떤 이제 노사관계 제도 아래에서도 뭐 개인적인 악덕으로 인한 성희롱 사건 같은 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예, 회사에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또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사내하청 제도 이른바 80년대부터 도입된 소사장제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 네. 말하자면 법적으로 다른 회사니까 본사에서는 완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회사는 없어져 버리고 이런 제도적인 비인간적인 제도의 결함 때문에 이게 해결될 길이 막연해진 건데요. 예, 우리 권수정님 평소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여러 가지 이런 사내하청 제도에 대한 소회가 있으실 텐데 뭐 더 긴 말씀 듣고 싶지만 정리하는 상황에서 좀 평소에 하시고 싶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요구가 막 정규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네. 현대자동차 안에서 14년을 일한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겁니다. 네. 예, 그냥 똑같이 일하고 그때처럼. 예. 그런데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고용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비정규직으로 간접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지금 이 한 여성 노동자를 고통과 폭력을 감당하게 만드는 예. 이런 간접 고용 제도가 현대자동차를 법이나 상식이나 모든 것을 다 무시해도 되게 만드는 굉장히 야만적인 제도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고요. 예. 이런 간접 고용 문제가 있는 한 이런 고통들은 계속 있을 터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까? 예,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 계속 저희 하는 계획들이나 일정들 혹은 지지 계좌번호 뭐 이런 거 다 예. 공지되니까 그 관심 있으신 예. 분들한테 예. 예, 그 블로그를 찾으려면 어떻게 검색하면 제일 빠르죠? 예, 진보넷으로 들어가시면 현대차 사내하청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하, 진보넷 들어가셔서 현대차 사내하청 현대차 사내하청 이렇게 예. 들어가시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있었던 예, 성희롱 예. 사건과 아주 부당한 해고 그 이후의 투쟁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금씩 힘을 보탤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지지 또 격려 부탁드리고요. 우리 권수정님 힘내시고 네. 예, 네, 피해자께도 힘내시라고 좀 네. 용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예, 가슴 아픈 사연들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비정규직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 사업장, 대기업의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 사내하청, 파견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법상의 개선 조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제 청취자가 만든 광고 시간입니다. 1분 광고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은 계속 흘러야 합니다. 국민참여당 청년위원회가 2011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금강 생태환경순례를 갑니다. 이번 순례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강 파괴 사업, 반환경적, 반생명적 사업이라는 것을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당 청년위원회. 삽질을 하려거든 강발구밭에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참여당 홈페이지 방송창에 설바람 향기님 충격받은 듯 컴이 버벅거린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 또리 아빠님 남자로서 부끄럽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여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아프리카 방송창에 유후원경이님 멀상식 아니면 거짓말임 못 믿겠어. 이렇게 말씀 주셨고, 공정사회님 이런 변이 있나? 에라이.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에라이 이런 일이 있나? 이제 5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이야기는 한참 시끄럽죠.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도요, 경제부처 쪽에서 끈질기게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요구했던 정책입니다. 일반 의약품을 감기약, 해열제 뭐 이런 거요 포함해서 약국 말고 슈퍼에서 팔게 하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도 계속 이 요구가 왔는데 제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신데요, 약사회 회장이던 원희목 씨와 또 그 당시 의사협회장하고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밤중에 또는 휴일에 갑자기 급한 가정상비약이 필요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당시 약사회에서 당번 약국제를 강화하고 주말 휴일 이런 때 좀 더 당번 약국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가까운 곳에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당시에는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부처의 요구를 듣지 않고 그냥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야 시간대나 주말 휴일 이럴 때 갑자기 아이가 아픈데 이제 가정상비약통에 해열제가 없거나 또는 병원 문을 다 닫아서 처방도 받을 수 없는데 약국도 문을 닫았고 이럴 때 종합감기약 같은 거,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요. 또는 이 진통제들 이런 거 구하려면 참 어렵죠. 그래서 이웃에 전화를 해서 있는지 물어봐서 대신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있지요. 이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같은 곳에서 일반의약품을 팔게 하는 이 정책이 이 국민 편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적절한 수단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 또는 이제 예측하지 못한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역작용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들이 약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의약품은 의사들의 처방을 통해서 통제가 됩니다만 일반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이 문제는 심각하게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약을 많이 소비하는 국민들에 속하거든요. 또 약품도 유통기한이 다 있는데 이렇게 전국 편의점에 약을 깔아놓게 되면 품질 관리 같은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복약 지도를 해줄 수 있는 판매원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약국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약국 경영이 쉽지 않은데 결국은 약국의 수익을 가져다가 대자본 계열에 있는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에 갖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일반 의약품을 약국 외에 슈퍼 같은 데서 판매하게 함으로써 이제 제약회사와 소비자가 의사나 약사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문 방송에 일반 의약품 광고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고 광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 의약품 광고가 심화된다는 것은 곧 일반 의약품 오남용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런 점이 뻔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거, 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일반 의약품 광고 시장을 키워서 5개씩이나 허용한 이른바 이 보수 언론의 종편 방송을 먹여 살리기 위한 조처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의약품 광고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은 약값에 얹어져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가게 된다는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면서도 심야 시간대나 휴일, 공휴일에 소비자 편의를, 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복지부 일을 할 때에도 이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는데요. 약사회와의 이 협력을 통해서 굳이 이 방법을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약사회의 자발적인 협력만으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면, 편의점에 일반 의약품을 깔기보다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시군구별로 하나씩,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요즘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으니까 공공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죠. 이 약국은 낮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밤 9시나 10시 이후에 문을 열어서 다시 다음날 약국이 문을 여는 아침 9시 정도까지 한 12시간 심야에 야간에만 운영하고,
또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때 약국들이 문을 닫을 때 그때 시군구 보건소나 또는 구청 한 귀퉁이에 공공약국을 만드는 것이죠. 예,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여기 가면 약국이 열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50개 만든다고 보고 약사 2사람을 고용하면 되겠죠. 뭐 연봉 한 3천만 원 이렇게 잡으면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까지 한 200억 정도면 240여 개 전국 시군구에 모두 공공약국, 심야약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구청이 될 수도 있고 시청이 될 수도 있고 또 읍면동 지역, 읍면 지역은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다면 기존의 약사법 개정 같은 걸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약국을 열 수 있으니까요. 약사회에서도 굳이 이거 일반 의약품만 갖다 놓고 약사가 근무하면서 복약 지도를 해주는 이런 약국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종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광고 시장을 키운다든가 약국의 어떤 밥그릇을 빼앗아다가 대자본 편의점에다가 준다든가 이런 오해 또는 비판을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오남용에 대한 우려, 유통기한 비롯한 품질 관리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약 200억 연간 들어가는 거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어차피 약사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국회에 가면 또 굉장히 시끄럽겠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정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대한 건 전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장관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을 막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 기관의 자율성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이 보건행정의 책임자를 완전히 망신 주는 그런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이 장관들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안 된다 이런 쓴소리도 좀 드립니다. 뭐 연간 한 200억 원. 온 국민이 다 심야 시간대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도 구청 또는 보건소에 가면 언제나 국가가 약국을 열어놓고 있고 약사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오늘 5분 이야기. 일반 의약품, 약국 외판매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 청와대에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혹시 들으시면 약사법 개정안 정부에서 낸다고 그러는데 8월 임시국회에서 이거 부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의 열쇠말은 발이었습니다. 발은 두 번째 심장이라고도 하죠. 가장 낮은 곳에서 아주 무거운 무게를 견디는 발. 그런 발을 잘 살피고 아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사회도 사람과 마찬가지죠. 노동자, 농민, 서민들, 아주 작은 자영업하는 분들, 제일 낮은 곳에서 묵묵히 사회의 짐을 맡아서 자기의 일을 하는 이런 서민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발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발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서민들이 편안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구두 만드는 풍경 직원분들, 모든 사람의 발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두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발과 같은 서민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겠다. 저도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의 열쇠말은 발이었습니다. 발은 두 번째 심장이라고도 하죠. 가장 낮은 곳에서 아주 무거운 무게를 견디는 발. 그런 발을 잘 살피고 아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사회도 사람과 마찬가지죠. 노동자, 농민, 서민들, 아주 작은 자영업하는 분들, 제일 낮은 곳에서 묵묵히 사회의 짐을
맡아서 자기의 일을 하는 이런 서민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발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발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서민들이 편안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구두 만드는 풍경 직원분들, 모든 사람의 발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두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발과 같은 서민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겠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다음 주에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따뜻한 마음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